네, 반갑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장마가 이제 다음 주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잠깐 비가 그친 시점 또는 비가 계속 오는 시점이든 또 잘 견디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비 오는 구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씩 눌려있는 단계가 있지만은 또 지나가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생기겠죠. 자, 오늘은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우리바이오, 샤페론 준비되어 있고요.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요, 강원랜드와 HD 한국, 조선해양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기검색 상위 종목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 같이 조금 알아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리바이오 먼저 볼게요. 자, 우리바이오 상한가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자, 상한가가 들어가 있다면은 일단 이것만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상한가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타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참고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한가를 들어간 재료가 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바이오가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 대마 관련한 부분인데, 지금 미국 부통령 카멀라 해리스라고 하죠. 해리스 관련주 이렇게 분류가 좀 되는데, 과거에 이제 마리화나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추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바이오와 연결되면서 이제 진행이 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마 관련주로 해서 움직였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갑자기 이게 왜 떴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이제 지금 그 바이든 대통령이 격리 상태에 있죠. 지금 뭐 코로나인가요? 그래서 지금 격리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거 유세에 선봉에 이 해리스가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이 만약에 사퇴를 했을 경우에 이 해리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체 후보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다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마 관련한 종목이 올라갈 것이다 해가지고 매수가 몰린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바이오에 대한 그 뭔가 빌드업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그죠? 대체 후보 됐을 때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확실하지는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상한가 잔량이 그래서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50만 주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50만 주 정도 걸치는 이런 상한가 잔량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음날 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승에 대한 포인트들이 좀 약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시간에서도 34만 주 정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요것도 그다지 신뢰할 만한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일단 매수가 들어왔어요. 매수가 들어오고 상한가 양봉 크죠. 그 다음에 RSI 지표는 과매수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 상승이 일어나게 되면은 일단 매물대에 붙이는 모습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4,500원까지의 반등 예상은 해볼 수 있겠고요. 자, 올라가면은 바로 매물대에 나올 수 있겠습니다. 뭐 점상한가 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면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월요일날 주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게 되면 그 즈음에서 매도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보여집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샤페론 볼게요. 샤페론 이름이 어렵다. 샤페론을 보면은 이것도 계속 떨어지다가 올라가는 형태네요. 요즘에 이런 형태의 느낌들에 있는 종목들이 제법 많이 있는 편이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 최근에 계속해서 잘 올라온 이유는 무엇이냐? 신약 개발과 관련된 그 항암 면역 치료제 이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을 좀 가졌던 거죠. 자, 그래서 주가가 좀 올랐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이 정도면 충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5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3,000원까지 그냥 순간 100% 올라갔잖아요. 100% 정도 올라갔고 지금 도달한 곳이 어디다?
있다. 매물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주가 포인트가 조금은 애매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이제 빨간 딱지 붙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 이거 지정 예고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네. 빨간 딱지 붙여 있고 또 매물대 들어가고 단기에 100% 올라왔다. 네, 물론 재료가 좋으니까 나쁘진 않을 수도 있겠다 보여지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애매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글쎄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 제약 바이오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관심들이 높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더 확실히 좋아지려면 지금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의 완전한 돌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위쪽 꼬리를 좀 달아준 거 보니까 매물대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아마 월요일날 주가가 좀 떨어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더 상승하기 위한 재료로 구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2,500원대 지지만 받아주면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결과적인 돌파가 여기 3,500원, 4,000원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정권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과매수, 그 다음에 매물대, 저항대, 그 다음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박자를 다 완벽하게 맞췄네요. 그래서 단기적 조정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 매수는 좋지 않을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형성이 좀 될 텐데 버틸 수 있는 분들은 2,500원대 지지선 확보되는 것까지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고요. 그거 아니고 난 단기적으로 봤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월요일날 밀리는 것 같으면 그냥 차익 실현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매 포인트는 여기 4,000원대 넘어가면서부터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법 보호예수나 이런 건 다 풀렸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구간에 대한 큰 이 하락 포인트를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냥 그 자리를 끊어내려면 4,000원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4,000원까지는 일단은 매수 의견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상승에 따른 네, 단기 조정 예상 볼 수가 있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차익 실현 의견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네, 자 강원랜드 넘어가 볼게요. 강원랜드가 네, 요즘에 계속 네, 이것도 지랄 맞죠? 네, 이제 좀 추세가 좀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었죠. 여기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에 이제 2020년, 21년도에 그 리오프닝 주목받으면서 움직였다가 또 다시 떨어지죠. 그리고 나서 바닥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빠지는 모습. 이 부분은 지금 정부의 규제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부담을 좀 놓는데 이번에 이제 세금 환급에 대한 이야기 좀 나타났어요. 그래서 단기 순이익이 지금 1,500억 정도 2분기 실적 나온다. 그래서 역대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면 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받을 게 더 있대요. 네, 한 500억 정도 가까이 네, 이 경정 청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그 돈을 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순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뭐 영업이익이 아니라 단기 순이익이라서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정부 규제, 네, 뭐 도박 시간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뭐 사람의 어떤 횟수 제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부담감을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아니면은 조금 괜찮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네, 조금 부담스러운 내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뭔가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어떤 매력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이제 뭐 손실 중이실 텐데 네, 저도 좀 손실 중이죠. 근데 그대로 홀딩 그냥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점만 좀 잡아내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지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이런 실적 기대감은 꾸준하게 우리가 더 보시면 되는 거고요. 돈을 잘 벌고 있다라면 배당도 많이 챙겨줄 테고 결국에는 주가 상승에 기대치를 좀 가져갈 수 있는 재료가 나올 테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매도 의견보다는 홀딩하는 게 좀 맞을 것 같다 보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홀딩 유지만 잘 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시고요. 여기서는 비중 더 추가하시면 안 됩니다. 홀딩 그 다음에 매수 없다. 네, 매수는 이거 돌아서야 돼요. 이거 돌아서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17,000원 정도까지는 가줘야지 매수 의견을 좀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정도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볼게요. 조선주 요즘에 잘 갔죠. 네, 이번에 그 STX 중공업을 품는다 해가지고 또 기대감이 좀 높아졌던 부분 좀 있었는데, 뭐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일단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이제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조선주들이 단계 너무 올라온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현재로서는 일단 네, 자회사 가치가 또 높아진다 뭐 등등 얘기가 있고, 또 그 다음에 STX 중공업 인수에 따른 그런 기대감 뭐 등등등이 이 한국조선해양에 대한 가치를 계속 높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주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월 달이었던가요? 네, 우리 특강 종목으로 진행이 좀 됐었던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괜찮고요. 뭐 흐름도 괜찮고 나쁘지 않죠? 자, 지금은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원 정도 돌파하게 되면서 그 흐름을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걸 너무 단기에 돌파한 거죠. 슬슬 올라갔으면 괜찮은데 지 혼자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격이 조금 벌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격이 좁아져 있던 상태에서 살살 올라가면 됐는데 그게 아니라 벌리고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들어와주는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에 따른 조정이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조선주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조선주들이 단기에 좀 급하게 치고 올라간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실적이나 매출은 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기업 가치나 이런 쪽에서는 나쁜 거 없습니다. 다만 이런 단기에 많이 올라간 부분에 대한 조정은 조금씩 받고 들어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길게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팔아먹을 이유가 없겠죠. 단기로 보시는 분들도 5일선을 기준으로 볼 게 아니라 21선 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16만 5천원, 16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매도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냥 매도 없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맞아 보이고요. 신규 접근만 조금 애매하니까요. 매수 의견은 없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뭐 저점대에서 이제 모여있을 때 매수하시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아준다면 가격대가 좀 이평선과 맞부딪히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매수 의견을 좀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냥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홀딩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가 주말에 좀 밀렸죠. 네, 더 밀릴 수 있어요. 네, 이거는 그때 말씀드렸듯이요. 1차적 지지선은 여기. 근데 지금 84,000원대 구간에서 그냥 치고 올라간다고 한다면 별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대응 없이 그냥 홀딩만 유지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더 밀린다라고 한다면 8만원 정도 수준까지 예상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이격을 좁히기 위한 움직임이에요. 이 삼성전자도 그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변화가 좀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 과매수에 대한 구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무조건 필요로 합니다. 조정이 필요로 하는데 어디까지 들어오느냐? 지난번에 이 과매수부터 들어올 때 보니까 35, 그러니까 RSI 지표로 40 이하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여기 8만원까지는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정도 오면은 반등 포인트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니까 삼성전자가 조금 내릴 수 있다. 삼성전자가 조금 내리게 되면은 지수도 조금 내릴 수 있겠죠. 뭐 지수가 내려가기 싫으면 다른 쪽, 뭐 자동차나 뭐 2차전지 쪽에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조정을 안 받는다면, 네,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긴 하죠. 조정을 안 받는다. 그러면 옆으로 계속 누워갈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84,000원에서 83,000원 요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 2주 정도, 네, 조정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횡보를 하느냐, 아래로 떨어지느냐인데, 아래로 떨어지면 빨리 반등이 나올 거고, 그게 아니면 옆으로 질질 끌 거죠. 자, 1, 2주 정도 예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31일 날 확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이 HBM3E에 대한 퀄리티 테스트 통과를 그때 같이 얘기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다면 적어도 다음 주 정도는 옆으로 기어주거나, 아니면 빨리 올라가고 싶다라면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인트는 뭔가 대단한 재료, 아니면 퀄리티 테스트에 대한 재료가 빨리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지가 막 치고 올라갈 만한 그런 포인트는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별로 걱정 안 하셨겠지만, 네, 지금 현재 뭐 임금 교섭, 네, 또 대화를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보시는 거고, 뭐 어쨌든 그런 흐름이고요. 추세는 여전히 우상향입니다. 내려가면은
또 매수의 기회가 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8만원 정도 보고는 있는데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좀 보고 네, 상황을 좀 잡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저 역시도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저도 매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매도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참고도 하시면 되겠고, 매도 의견은 없지만 네, 매수에 대한 포인트는 언제든지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뭐 아시다시피 10만원대 이상으로 한 12, 3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뭐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조금 넉넉하게 여유 가지시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반부까지 보실 분들은 충분히 목표 주가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생각됩니다. 실적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규제가 있든 뭐든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은 갈 길만 보고 가시면 되겠다 보여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계속 홀딩 전략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는 지금 당장 들어가시는 건 의미 없고요. 아래쪽으로 파고들면 들어오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볼게요. 자동차나 이제 반도체가 조금 애매하면서 에코프로비엠이 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요거는 이제 그 매수 포인트가 좀 이쪽으로 몰리면서 이제 진행이 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됐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이 상승할 수 있는 효과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 조정을 해소시키지 못하는 모습이죠. 제가 이런 부분들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을 반영시키려면 이렇게 지금 주가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이것은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 기대감을 충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이 크게 증가해 줘야 되는데 사실 이 실적 부분이 조금 애매하죠. 네,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프로비엠의 실적 전망치가 지금 그다지 썩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요게 약간은 애매할 수 있어요. 약간은 애매할 수 있고,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게 되면 어닝 시즌에서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지금 2분기에는 적자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반도체나 자동차가 좀 밀리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조금 이제 이쪽으로 좀 쏠린 것 같은 느낌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추세는 하단 추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예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기적 반등을 위한 매수가 들어왔을 가능성도 높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네, 지금 이걸 뒤집어 엎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충분히 조정을 많이 받아주거나 아니면은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실적 기대감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기대치를 계속 깎아먹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손실 중이다. 지금 보면 50만원대 매수해가지고 20만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은 손실률이 만만치 않잖아요. 또 올해부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35만원에서 19만원까지 떨어진 거니까 만만치 않죠. 그래서 매수도 선뜻 손나가기 어렵고 그렇다고 매도하기도 좀 어렵고 막 이런 형태에 왔을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계륵 같은 형태의 그 종목이 돼버린 것 같다 판단이 좀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지금 상황만 보면은 오늘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죠. 네, 매도하실 이유는 없는데 반등 구간을 이용해서 이 상승에 또 실패하게 된다면 더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밸류업이나 전체적인 부분들이 좀 부담 주는 영향이 들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는 네, 어떻게든 탈출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을 이용한 매도 이런 것들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네, 17만 5천원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또 매도를 봐야 되겠죠. 추세는 계속 그렇게 바뀌게 되면 그 하락 추세로 진행됐을 때 계속 빨리 파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 보셔야 되겠고요. 신규 접근은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죠. 네, 2차전지 쪽은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수 같은 거 하지 말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6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바이오, 샤페론, 강원랜드, HD 한국, 조선해양,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까지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남은 휴일 또 잘 보내시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 진단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